네, 차차 선생입니다. 자, 여러분 걱정하시는 문자 많이 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나는 버틸 수는 있는데 이게 지금 환기 종목이고 재무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라고 좀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그 회사 내부적인 거는 제가 볼 수가 없지만 제가 아는 사람 있어요. 제가 이 네트워크가 좀 있어가지고 아는 사람 있다고 좀 말씀드렸는데 어쨌건 제가 이 지금 나와 있는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환기 종목이 된 이유와 그리고 환기 종목이 해소가 가능한 사유인지 그리고 환기 종목이 풀릴 가능성 그리고 이 재무제표의 위험성이 없는지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얘네들이 환기 종목이 된 이유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장 불안한 이유가 난 버티는 건 그래 버티겠다. 근데 이게 거래 정지가 될까봐 무섭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이러한 점에서 조금 더 약간 이런 좀 궁금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러한 조금 재무제표 바탕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반기보고서에서 보시게 되면 반기보고 연결검토 보고서라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감사인들이 어떻게 좀 회계를 봤을 때 이런 점에 문제가 있어서 한정을 줬다라고 좀 나오는데요. 자, 먼저 반기 연결 재무제표 검토 보고서라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보면은 여기만 보시면 돼요. 한정 의견이 나왔잖아요. 한정 의견의 근거가 뭔지 잘 체크해 봅시다. 우리가 메모장 켜서 하나하나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정 의견의 근거. 본인은 연결회사의 기초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 절차를 실시하였으나 단기 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그럼 우리가 보아야 될 게 뭡니까? 공정가치 금융자산 그리고 뭐요? 무형자산에 대해서 충분한 증거가 없었다 라고 좀 나오는데, 여기서 공정가치 금융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재무제표상 금융자산이 공정한지, 그러니까 정확한지 확인이 안 됐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무형자산에 대해서 충분한 증거가 없었다. 그러니까 무형자산을 예를 들어서 얘네가 바이오 회사도나 가지고 있잖아요. 그 바이오 회사에 대해서 우리 회사는 이 바이오 회사의 가치를 100억으로 맺습니다. 100억으로 평가하는데 회계사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이 회사는 뭐 재무제표 저희가 봤을 때 가치 없는 것 같은데요. 한 10억, 20억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아니 저희는 100억으로 보고 100억으로 해놨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봤을 때 아니에요. 20억도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 수정 안 하시면은 저희가 요거는 환기 종목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랑 트러블이 있던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어쨌건 요렇게 좀 나와 있고, 자, 그 밑에 보면 한정 의견. 본인의 검토 결과 한정 의견 근거 문단에서 기술하고 있는 사항이 단반기 연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제외하고는 상기 요약 반기의 연결 재무제표가 한국 채택 국제 회계가 제 1304호 이런 거 필요 없긴 한데 중간 재무 보고에 따라 중요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요거 빼고는 재무제표가 말짱했다 라고 좀 나오는 거고요. 요거 공정가치 금융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해서 한정 의견을 좀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한정 의견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어떻게 판단해서 기다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라사이언스가 작전주인 건 변함이 없어요. 제 의견은 작전주다. 그냥 작전주인 건 변함이 없는데 얘들이 어떻게 이거를 조금 헤쳐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 두 개에 대해서 재무제표를 좀 살펴볼 텐데요. 자, 반기보고서 보고 자 메모장을 켜놓고요.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연결 재무제표 들어가서 공정가치 금융자산이라고 있죠. 자, 여기 있습니다. 단기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 자, 금액이 얼마예요? 75억이죠. 75억. 자, 딱 보시고요. 그리고 무형자산을 보면 얼마입니까? 11억입니다. 11억.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무형자산에 대해서 충분한 증거가 없었다라고 좀 나와 있는데 이거 무형자산 어떻게 하면 돼요? 버리면 됩니다. 11억. 이거 그냥 11억이잖아요. 얼마 안 되잖아요. 뭐 우리가 따지면 많겠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얼마 안 되는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11억 무형자산 다음에 어떻게 감사 보고서 3월에 낼 때 이거 그냥 무형자산 빵으로 처리하면 돼요. 그러면 이거 문제 전혀 없다.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건 이 공정가치 금융자산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76억입니다. 76억. 재무제표 이제 주석에 가서 좀 체크해보면 되는 겁니다. 공정가치 금융자산에 대해서. 자, 여기를 보게 되면요. 이제 재무제표 주석으로 왔습니다. 좀 더 자세한 재무제표를 보기 위해서는 연결
연결 재무제표에서 주속으로 이동을 좀 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주속으로 좀 이동했을 때 요게 공정가치 금융자산을 검색해 보니까 18개 정도의 문구가 좀 뜨는데 체크해 봅시다. 자, 단기 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 유동되는 게 자 얼마다? 76억이고요. 그리고 단기 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 비유동 유동되지 않는 게 175억이다 라고 좀 기재해 놨는데, 우리가 봤을 때 한 번 더 내려보게 되면은 이쪽에서 단기 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이 250억으로 되어 있다. 요게 합치면 뭐예요? 비유동과 유동을 합치면은 250억으로 좀 되어 있다라고 써놨는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이 발견됩니다. 자, 뭐냐면요. 단기 손익 평가 손실이 70억인데 이거에 대해서 손실을 입력한 거예요. 손실을 이제 적은 건데, 이 손실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요. 여기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자 여기에요. 여기 보시면은 자 공정가치 금융자산 13번 조항에 나와 있고, 단기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 여기 보게 되면은 원래 같은 경우는 정기말이 뭐였죠? 이게 지금 뭐냐면은 온코펩이라고 아시죠? 지금 페라사이언스가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 회사의 지분 가치를 나타내는 이 온코펩의 지분 가치에 대해서 문제가 좀 생긴 겁니다. 보시면은 원래 전기 말 같은 경우에는 이 온코펩 자산을 공정가치 금융자산으로서 유동적으로 조금 움직일 수 있게끔 유동자산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근데 여기서 회사가 이 온코펩의 공정가치 금융자산을 유동을 76억으로 해놓고요, 비유동을 170억으로 해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무제표상 회계감사인의 의견이 뭐냐면은 너희가 이 공정가치 금융자산이 유동자산이었는데 왜 이거를 비유동으로 넣었느냐라는 거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이 온코펩이라는 어떠한 이러한 가치, 이런 회사의 가치를 유동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회계사가 어느 정도 이제 회계사가 공정가치 금융자산일 때는 이거에 대해서 평가했을 때 더 낮게 평가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비유동과 유동으로 분리해서 비유동에 많이 비중을 가져갔죠. 그러니까 이 자산이 어떻게 회계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온코펩 지분 가치가 얘네들이 바이오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얘네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회사 뭐 건물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비싸게 가격을 매길 수 없는데 이걸 어떻게 고정된 비유동 자산으로 넣어놨냐. 이거 너희 회사의 이 온코펩 약물의 가치는 유동적이어야 한다. 왜?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비유동으로 갖다 박아 넣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회계 감사 쪽 입장에서는 이걸 왜 비유동으로 박았지? 유동으로 넣어놨어야 되는데, 이렇게 된 거죠. 제가 볼 때는 100%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무형자산 11억은 뭐 소프트웨어 그런 거 소켓 게이밍 그쪽인데 필요 없어. 날리면 돼요. 그거는. 근데 문제가 생긴 건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회사 입장에서 뭐 하면 돼요? 비유동을 다시 유동으로 갖다 집어 넣으면 됩니다. 다음 감사 보고서 때. 그럼 어떻게 돼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왜? 비유동으로 옮겨놨던 거를 그냥 유동으로 똑같이 옮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계감사 입장에서도 그래 비유동 너희가 옮겨놓은 거 잘못했는데 다시 유동으로 옮겨놨네? 문제 없다라고 끝나는 겁니다. 이거는 회사에서 그냥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에서 비유동으로 바꿔놓은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 이 재무제표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온코펩에 관련돼서 여기 보면은 온코펩을 단기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원래 이쪽으로 분류해왔는데 중요한 거는 이때는 정기말 문제가 없었죠. 근데 이번에 문제가 생긴 것은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해놨기 때문이에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도 왜 비유동 자산 분류해놨냐면은 이게 보면은 공정가치 금융자산 평가 손실이라는 게 발생되는데요. 얘네가 지금 이번 당 반기에 어떻게 됐다? 72억의 손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온코펩의 지분의 가치에 대해서 지분 가치가 그만큼 줄어든 거, 회사의 가치가 줄어든 겁니다. 72억만큼. 그러면 이거를 비유동으로 좀 잡아 놓으면 어떻게 돼요? 비유동이면은 아무리 유동적인 그런 평가가 감가가 되더라도 비유동은 고정이잖아요. 고정이기 때문에 아무리 평가 손실이 분기에 많이 난다고 하더라도 비유동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손실이 어떻게 된다? 제한적으로 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비유동으로 갖다 박아놓은 겁니다. 테라사이언스 입장에서는. 왜? 이걸 유동으로 해놨으면 지속적으로 깎이니까 비유동으로 170억을 박아놓은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얘네가 1분기죠. 그러니까 3개월 만에 손실이 70억 발생한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손실이 더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번 한 번만 비유동으로 박아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비유동을 박아 놓은 거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내가 이번 반기 보고서에 한정을 받더라도 다음 3분기 때 비유동 박아 놨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평가 손실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유동으로 잡아놨을 때랑 비유동 잡아놨을 때, 유동 잡아놨으면은 평가 손실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은 유동 자산이 감소하는 거죠. 공정가치 금융 자산이 감소하는 건데, 이거를 비유동으로 박아 놓음으로써 어차피 3분기에는 감사 보고서를 3분기에는 회계 감사를 안 하잖아요. 반기 보고서에만 하지 회계사의 의견은 안 들어간다고요. 3분기에. 그러니까 3분기에 비유동 박아 놓고 다시 뭐예요? 12월 달에 다시 유동으로 갖다 박아 놓는 겁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내년에 문제없이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왜? 이 문제에 대한 게 결국에 너무 이름이 너무 어렵네요. 공정가치 금융 자산이 유동에서 비유동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회계사 입장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만 다시 12월에 비유동에서 유동으로 다시 바꿔 놓으면은 어떻게 된다? 말짱하다.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어차피 반기에 한정을 받더라도 이 5개월 동안 이 유동 가치가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비유동으로 박아 놓음으로써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말인지 대충 이해를 하셨죠? 제가 말을 좀 어렵게 하는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되시면은 위에 번호로 테라라고 남겨주세요. 테라 남겨주시면 제가 요거 조금 정리해 놓은 자료를 토대로 여러분께 전혀 이상이 없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 12월에 이 비유동 자산이 온코페의 지분을 유동 금융 자산으로 바꿔 놓으면은 전혀 문제가 안 생긴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름답게 차트 선생이지 재무제표를 뜯는 사람은 아니에요. 당연히 볼 수는 있지만 굳이 뜯을 필요가 없다. 내가 봤을 때 말짱한데. 근데 여러분들이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길래 이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이렇게 찍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때 당시에 제가 조금 네트워크가 좀 있다 했잖아요. 찌라시를 좀 받는 사람이 있다 했잖아요. 여기서 금요일에 오후 3시 6분에 제가 텔레그램방 있는 분들께 뭐라 그랬어요? 단기적으로 이거 유상증자 납입이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매도하고 월요일에 다시 시초가에 잡자라고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혹시나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좀 정확하게 영상을 보여드리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체크하면은 될 것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하시죠. 제가 금요일에 찍은 영상입니다. 오후 3시 6분에 시간에 한가 가기 전이에요. 지금 제가 아시는 분한테 좀 얘기를 들었어요. 3시 6분 됐네요. 지금 좀 급하게 들었는데 테라사이언스 유상증자 납입이 안 될 거다라고 좀 얘기를 하시길래 좀 정확한 정보냐라고 했는데 좀 정확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시간에 한계가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일단 제가 지금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께 매도하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매도하신 분들 일단 매도하시고요. 매도하시고 뭐한다? 기다리시고 어떻게 해서든 이거는 시간에 하한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납입 안 되면 진짜 시간에 하한가 가요. 자, 지금 10월 20일 오늘 납입해야 됩니다. 무조건 납입 안 되면 시간에 하한가 가요. 지금 납입 안 됐다는 얘기 들었어요. 자, 이거 시간에 한가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된다? 무조건 지금 텔레그램에 있는 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매도하세요. 자, 매도하시고 지금 단기적으로 라이브 참여하신 분들, 지금 잠깐 라이브 급하게 켰는데 참여하신 분들 뭐야? 매도하셔라. 지금 3시 6분입니다. 매도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은 뭐 충분한 설명이 됐겠죠. 제가 여러분께 정확하게 내용들을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위에 번호로요. 010-9201-6329 이쪽으로 뭐라고요? 테라 두 글자 보내셔서 텔레그램방 무조건 참여하셔서 같이 대응하자고요. 제가 확실하게 대응해드리겠습니다. 이 환기 종목에 대해서 환기 종목 된 이유도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뭐예요? 전혀 걱정할 거 없다. 이거는 회사가 조금만 재무제표만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별로 큰 문제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 체크하시면 되고, 환기 종목 자체가 조심하라는 뜻인데 결국에 재무제표 뜯어보니까 결국 비유동 자산을 유동 자산으로만 바꿔 놓으면 되는 거다라고 좀 보면 해결이 되겠죠. 그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이 자리에서 제가 팔아야 된다 하고 나서 이때 뭐라 그랬어요? 이때 일요일에 제가 또 이쪽 정보 준 사람이 좋은 소식 좀 있을 것 같다. 월요일에 개파락 할 때 이거 좀 무조건 기회다. 한번 잡아볼만 하다라고 해서 여러분께 또 정확하게 텔레그램 방에서 설명드렸다라는 거 아시죠? 이쪽에 보시면은 자, 일요일이고요. 날짜 한번 볼까요? 날짜 보면은 언제죠? 22일이죠. 일요일에 제가 여러분께 정확하게 좀 뉴스와 함께 설명을 좀 드렸죠. 설명을 드리면서 이쪽에 정보도 같이 좀 드렸죠. 뭐라 했죠? 테라사이언스 추가 재료 있으니까 요거 받아가시면은 뭐라 그랬어요? 자, 이 재료면 월요일에
개파락하더라도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텔레그램방 들어오시면은 확실한 대응 가능합니다. 꼭 테라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고요. 혹시나 문자를 주셨는데 답장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혹시나 뭐 스팸 처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보내셨던 분들은 테라 샵으로 보내시거나 여러 번 보내주신 분들은 한번 다른 번호로 보내셔서 링크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계속 이어가자면요. 제가 여기서 조금 갑작스럽게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뭐라 그랬죠? 이 교환사채 EB 물량 615만 주를 뭐 할 수 있다? 소각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 재료로서 이제 단기적인 재료로 좀 올라갔죠. 요걸로. 그러니까 숨겨진 재료죠. 숨겨진 재료. 자, EB 615만 주를 소각한다. 과연 이게 주가가 올라갈 일이냐라고 봤을 때 모비스 같은 경우에 자, 3,100원짜리를 300만 주 어떻게요? 300만 주 소각한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주가가 초급등했습니다. 모비스 같은 경우도 주가가 이때 당시 초급등했죠. 여기서 보시면은 상한가 가고 그 다음날 26%까지 거의 한 60%가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다. 마찬가지입니다. 테라사이언스 지금 자리에서 단기적인 반등했지만 소각 이슈가 나오는 순간 어떻게 급등할 가능성 높다. 자, 이거 JBJ 파트너스가 어떻게 해요? 총 주식수 얼마죠? 615만 주에 147억. 그죠? 147억입니다. 자, 보면은 이자가 빵프로예요. 이자가 빵프로고 주당 2,400원이다. 결국 얘네 갖고 간 이유는 뭐예요? 주식으로 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왜? 이자가 빵프로잖아요. 이자가 빵프로인 이유가 뭡니까? 결국에 주식으로 먹겠다라는 뜻이죠. 주식으로. 제가 주식으로 먹겠다라는 건데 주당 2,400원이라는 거예요. 주가 어떻게 돼요? 주가 올라가야 돼요. 근데 얘네들 회사 입장에서 생각해보니까 유상증자를 참여한다라. 유상증자 200억을 참여하고 이 중에 자사주가 만약에 지금 147억인데 40억만 유상증자 참여하고 160억으로 이거를 사온다라면은 160억으로 이걸 사와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최대주주 지분을 흡수한다라면은 호재일 거 아닐까요? 호재죠. 호재. 당연히 호재죠. 이 자사주 나올 수 있는 이거 매각한 교환사채 EB 물량 이거에 대한 이 오버행 이슈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뭐요? 모비스처럼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제가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자리에서 걱정하실 바에 제가 이렇게 정확한 정보 전달을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위에 번호 010-9201-6329로요. 제가 재무제표 확실하게 뜯은 거 보여드렸죠. 여러분께 이렇게 정확한 정보 전달 드릴 거니까 테라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관련돼서 여러분께 정확한 이 정보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여기 보시면 제가 추가 자료 만들어놨다 했죠. 추가 자료 더블 클릭해보면요, 텔레그램망 참여가 좀 어려우신 분들 제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테라사이언스 관련된 대응을 좀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단타 종목도 보내드리는 거고요. 테라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저희가 금요일에 매도가 나오고요. 금요일에 매도가 나오고 다시 한번 재매수가 월요일에 들어갔죠. 들어갔을 때 완벽하게 시간의 하한가 위로 올라오는 자리 2,100원에서 2,150원 올라와 매수하고 테라사이언스 매도 타점 2,300원 단기적으로 2분의 1만 일단 매도하자라고 좀 정확히 말씀드리면서 2분의 1 매도 깔끔하게 하고 추가 재료까지 넣어드렸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재무제표 설명해 드리고 여러분께 이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99%는 그냥 보고 넘어가고요. 이렇게 1% 보내주신 분들, 같이 팔고 다시 매수하신 이런 분들은 결국에 수익이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한다? 꼭 위에 번호 010-9201-6329로 뭐라고요? 테라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은 제가 완벽하게 텔레그램 막 못 들어오시는 분들도 이렇게 테라사이언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추가 재료가 무엇인지, 이 재료를 암으로써 어떻게 다시 한번 상승 나올 때 파동까지 버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99%는 안 보냅니다. 딱 1%만 보내요. 이 1%가 제발 되시길 바랍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뭐예요? 꼭 테라라고 줄자 남겨서 완벽한 대응 같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IPO 관련주께 설명드리고 있어요. IPO 설명드리고 있고, 이 IPO 관련주가 뭐냐면요, 제가 지속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만 이 11월, 12월에 IPO 관련주가 뜰 것이다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모비스도 제가 10월 초부터 계속 뜰 거라고 했는데 아무도 관심 안 가졌어요. 근데 모비스 주가 어떻게 됐죠? 급등했죠.
거의 5,300원 추천해서 8,000원까지 갔습니다. 순식간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상승하는 종목을 따라 붙기보다는 미리미리 잡아서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 일단 먼저 인지를 좀 해주시고요. 자, 우리 시장이 지금 주가가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빠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수급 문제입니다. 수급이에요. 수급이 안 돼요. 왜냐면은 지금 금리 인상으로 어떻게 돼요? 지속적으로 돈이 채권과 은행으로만 좀 빨려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건 유가. 전쟁은 유가가 좀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수출 국가잖아요. 그죠?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조금 수출 관련의 타격도 있을 거다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수급이 조금 외국인 수급이 조금 기관과 굉장히 좀 잘 안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수급이 들어온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 찾기가 굉장히 힘들죠. 미리 알고 있지 않는 이상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전이 아니고서 힘들다. 근데 우리가 11월에 잘 생각해 보면은 IPO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는 IPO가 있어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여기에 대주주가 누구냐면은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인데 얘네가 지금 만약에 상장하게 되면은 시가총액 3조 정도가 예상이 돼요. 3조. 적은 금액 아닙니다. IPO 중에 진짜 큰 금액이에요. 3조가 예상되는데 여기 모이는 예상 증거금이 100조가 모일 거라고 해요. 100조. 지금 시장에서 코스닥 신용잔고 뭐 9조, 코스피 막 13조, 12조 막 이런데 이거가 지금 이거 반대면 나온다 그러는데 100조라는 돈이 IPO에 몰린다? 그럼 뭐예요 결국에? 100조가 IPO에 몰린다라는 것은 그만큼 뭐가 받쳐준다? 수급이 받쳐준다라는 겁니다. 수급이 받쳐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아, IPO 관련주로 수급이 쏠리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IPO 관련주, 그 이번에 상장할 IPO 관련주가 뭐가 된다? 수급들이 쏠릴 것이다. 미리 주가가 올라가는 이러한 효과가 나올 것이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때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이미 주가는 3, 4배 올라가 있죠. 또 이때 사실 거냐고요. 또 이때. 그럼 안 된다라고요. 자회사가 IPO 상장했을 때 모회사가 올라가는 걸 봤을 때 피롭틱스나 신성델타나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2023년도 상반기에는 이 인적 분할 트렌드가 굉장히 강했다면은 하반기에는 뭐예요? 하반기에는 바로 인적 분할이 아닌 IPO 테마가 핫해질 거라는 겁니다. 11월, 12월에는.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이 항상 11월, 12월에 좋았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100조 증거금 모이면서 에코프로가 올라가게 되면은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죠? 2차 전지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에코프로가 올라가면은 2차 전지 올라가면 코스닥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상승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그때 원래는 2차 전지만 코스닥을 끌어올렸을 때는 2차 전지만 올라갔지만 이번에 너무 많이 빠져있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상승할 때보다 고루고루 코스닥 종목들이 다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반드시 IPO 관련주가 주가가 뻥튀기 될 수밖에 없는데 이때 또 사가지고 물리시지 말고요. 이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은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고요. 이 거래량보다 더 많은 거래량으로 앞에 구간 가격대까지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으로 개인들을 털어내고 다시 한번 급등 중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도 여기서 횡보하고 있는데 왜 도대체 얘 같은 경우는 주가 가장 큰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같은 가격대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줄어들었을까? 왜 줄어들었을까요? 유통 주식이라는 것은 유통 주식이 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가격대에서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즉, 이 뜻은 무엇이다? 아, 이것은 유통 주식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없어졌다. 이 뜻은 뭐예요? 누군가가 매집을 끝냈다라는 겁니다. 왜 매집을 끝냈을까요? 삼성이 투자한 이 IPO 관련주, IPO 관련주 모회사입니다. 모회사 차트인데 이 IPO 관련주에 IPO 자회사에 삼성이 투자를 해놨어요. 그럼 단기적으로 얘네들이 왜 이런 식으로 주가를 잡아당겨서 버티고 있을까요? 추가 상승할 걸 알고 있는 거죠. 왜? IPO 관련주에 붐이 불 걸 알기 때문에. 세력들은 미리미리 준비하고 이 IPO 관련주도 결국에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또 3, 4배 올라가서 설거지 할 때 사지 마시고요. 미리미리 사서 뭐 하자? 기다리자라고 좀 확실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IPO 관련주 그리고 단타 종목 1번 그냥 1번 남기시면 제가 IPO 관련주는 기본적으로 보내드리니까 꼭 보셔서 매수하건 안 하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근데 99%는 안 하고 1%만 해요. 1%만 하는데 1%가 수익이 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꼭 위에 번호 몇 번? 010-9201-6329 010-9201-6329 이쪽으로 뭐라고요? 1번 남겨주시면은 IPO 관련주
항상 아침마다 보내드리고 단타 종목 보내드릴 테니까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이렇게 스윙 관련된 종목들을 좀 공유하고 있어요. 이 명품 차트 분석이라고 제 개인 채널이 있는데 이쪽에 오시면은 이 종목들 전부 올라갔던 거를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조작이 없고 이 수익률 비교해 보시면 된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단기적으로 손실도 거짓 없이 여러분께 표시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손실률이 생각보다 좀 큰데요 라고 얘기하시겠지만,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없는 구간에서 매수해서 변동성이 생기는 구간에 매도하는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버티고 가서 수익률을 최대한 극대화하는 전략입니다. 뭐 5% 3% 떼기 언제 합니까?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에서 이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 들어갔다가 이 추세가 꺾이는 부분에서 뭐예요?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입니다.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없는 구간에서 매수해서 단기적으로 하방으로 가더라도 이 변동성이 강해지지 않는다면은 버티고 다시 올라온 종목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 수익률을 높게 가져가는 대신에 단기적으로 하방으로 꺾이더라도 어느 정도 버티는 원동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종목들 자체가 순간적으로 변동성이 없다가 빠지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이 상방의 추세만 꺾이지 않는다면 이 단기적인 하락 흐름에서 뭐한다? 매도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 흐름이 깨졌을 때 매도하는 거기 때문에 수익률은 극대화할 수 있고요. 이 자리가 깨지는 자리에서 매도가 나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손실이 커 보일 수 있지만 수익에 비하면은 손실이 크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적 수익률 300%고요. 이거 관련해서 제가 스윙 종목 이 밑에 보시면은 여기 진행 중인 거 10월부터 넣어놨습니다. 종목이 한 7, 8개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중에 뭐 한두 개 하락 손실이 나오더라도 나머지 7개, 6개는 어떻게 된다? 충분히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렌시스 3,100원에 매수 진행한 거 아직도 들고 있어요. 거의 70% 이상 수익 중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겠고요. 제가 실시간으로 이런 이슈 같은 것도 텔레그램 방송 여러분께 전달 드리고, 이 방은 단기적으로 스윙 관련해서 10월 15일부터 어떻게 해요? 12월 31일까지 이 2배를 만드는 프로젝트의 단기적인 텔레그램 방이니까 꼭 들어오셔서 T라고 보내셔서 요거 엑셀 파일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엑셀 파일 정리해서 넣어놨어요. 꼭 받아가셔서 요 종목 체크해서 스윙 종목 매수해서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엑셀 파일을 조금 넣어놨으니까 꼭 위에 번호, 자 위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간단하게 T 한 글자 보내셔서 스윙 종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여러분께 이 종목들은 무료로 공유하는 거고요. 제 개인 채널, 이 명품 차트 분석이라는 개인 채널 꼭 구독해 주시고 T라고 보내주시기 바래요. 요거 관련돼서 필요하신 분들 뭐요? T라고 한 글자 보내시면 됩니다. 지금 이거 한 글자 안 보내셔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수익률 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던 말건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근데 안 받아가서 체크도 안 해보는 거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T라고 한 글자 보내주셔서 요거 받아가셔서 수익을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